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인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DNA와 유전자에 대한 관계를 했습니다. 20분 동안 했어요. 이 간단한 그림을 20분 동안 했습니다. 내가 미쳤지. 이번 시간에는 요 다음에 나오는 이제 염색체와 DNA 그리고 RNA 뭐 이런 얘기들과 센트럴 도그마에 대해서 볼 건데, 이제 오늘 할 거는 다음 시간에 이제 이쪽 유전자 파트, 유전자 발현이라는 파트의 메인 파트가 이 다음 차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거에 대한 예비 작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거 말고 여기서부터 이제 DNA, RNA에 대해서 복습하고, 그리고 센트럴 도그마가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에 대해서 볼 건데, 아마 영상이 길지는 않을 것 같다고 장담은 못 드리겠네요. 네, 제가 그동안 해온 짓이 있으니까. 그래서 최대한 짧게 간단하게 끝내보려고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학교를 등교를 하실 텐데, 제발 이 영상이 마지막 이제 온클 인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프린트랑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염색체와 DNA 그리고 RNA에 대해서입니다. 일단은 DNA에 대해서는 이제 이재원 선생님이랑 공부를 해서 아실 거예요. 하지만 다시 이 자리에서 복습을 좀 해보자면은, 일단 DNA는 왜 DNA냐? 디옥시리보스라는 당을 가지는 핵 속의 산성물질 DNA. 그래서 DNA 데옥시리보 뉴클레오틱 애시드. 그래서 DNA다. 자, 기능은 뭐다? DNA 기능은 무엇이었어요? 이거였죠? 유전 정보를 어떻게 하자? 저장하자. DNA는 어디에 특화되어 있다? 정보 저장에 특화가 되어 있다. 그 다음에 구조는 뭐 이거는 다들 이제 많이들 보셨잖아. 이거 초등학교부터 이제 봤어요, 여러분들은. 요렇게 돼 있는 거. 어떤 나선? 이중 나선. 그 다음에 구성. DNA는 이제 중합체다라는 거는 아시죠? 이재원 선생님이랑 했으니까. 중합체다. 그러면은 그 단위체가 무엇이냐? 중합체가 있으면 단위체도 있다. 그럼 그 녀석의 단위체는 무엇이냐? 바로 이 녀석이다. 뉴클레오타이드다. 당인산 염기가 합쳐진 물질을 뭐라 하자?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자. 뉴클레오타이드. 이건 다른 색으로 할게요. 당. 못한당. 못한당. 데옥시리보스. 못한당인 데옥시리보스에 그 다음에 염기 베이스, 그 다음에 인산이 합쳐진 얘네들을 DNA를 하자. 근데 이 염기는, 자, DNA에 사용되는 염기는 총 몇 종류다? 4종류가 있다.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까지 4개가 있다. 약자로 A, C, G, T 이 4가지가 쓰인다. 이렇게 4종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쉽죠? 그렇죠? 여기까지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뒤에 얘기를 할 건데, 자, 프린트를 뒷장 넘겨 보시면은 이제 히스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전에 이제 DNA의 방향성이 나오는데, 방향성은 조금 이따 얘기를 할 거고요. 일단 방향성 밑에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있죠. 자, 실제로 핵 속의 유전물질, 이 DNA가 어떻게 존재하느냐라고 하면은 바로 이런 형태로 존재하면 되더라. 제가 이제 이러한 얘기를 하면서 염색사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 염색사 정도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염색체를 이루는 가느다란 실. 그래서 염색사. 그런 것도 들어보셨을 텐데. 자, DNA가 있어요. DNA가 뭐 RNA보다 안정적이라고는 하지만, 이거 아마 통합과학 B에서 배웠겠죠? DNA가 RNA보다 안정적이다. DNA는 RNA보다 안정적입니다. 분자구조상. 근데 아무리 안정적이라고 해도 요거 딸랑 있으면은 금방 주변 환경에서 파괴되어 버릴 거예요. 그래서 얘네는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하는
애들과 같이 감겨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략 한 1.56바퀴를 히스톤 단백질 8개에 DNA가 대략 한 1.5바퀴, 1.6바퀴 정도 감겨 있다라고 하는데, 자, 요 하나의 단위체 있죠? 히스톤 단백질이 8개 모인 거랑 DNA가 이렇게 꼬여서 만들어진 요 하나 있죠? 요 하나. 요 하나를 뭐라 하냐면 뉴클레오솜이라고 합니다. 뉴클레오솜. 요거를 뉴클레오솜이라고 하고, 이 뉴클레오솜이 이제 또 이렇게 쭉 꼬이면 이렇게 실같이 됩니다. 요 실같이 된 거를 뭐라 하자? 염색사라고 하자. 핵에는, 자, 세포 분열을 하지 않는 이상, 핵 속에는 이 자식이 아니라 이 염색사 형태로 존재를 해요. 이 실이 얽히고 설킨 상태로 있는데, 이 자식, 이 염색체라고 하는 거는 언제만, 세포 분열할 때만 얘가 만들어집니다. 요거는 기억하고 가시는 게 좋아요. 자, 여기까지 히스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했으면 이제 그 위에 얘기를 할게요. 그 위에 얘기. 바로 방향성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시간에 하는 얘기들을 하려면은 이 얘기를 아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 교과서에는 이게 생략이 돼 있습니다. 사실 고3 생명과학 2에서 다루는 내용이긴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게 맞아요. 그렇지만 유전자 발현이라고 하는 파트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 얘기를 빼먹을 순 없어요. 이 얘기를 빼먹을 순 없습니다. 자, 왜냐면 자, DNA 정보, 핵산의 정보는 어떻게 저장되어 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도 했었고요. 재범쌤이랑도 얘기했을 거예요. 핵산의 정보는 염기 서열로 이루어진다. 좀 더 정확히는 DNA 내부 특정 염기 서열이 바로 정보를 담고 있는 유전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럼 그 염기 서열이라면은 ATGC 네 가지가 어떻게 조합이 됐냐에 따라서 염기 서열, 즉 정보가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 봅시다. 자, 뭐 대충 이런 염기 서열이 있다고 쳐봅시다. 어디서부터 어디로 읽을래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이렇게 읽는다고 생각했죠. 이렇게 읽는다고 생각하겠지. 큰치만 이렇게 읽으면 안 돼? 이렇게 읽으면 안 돼? 이렇게 읽는 거랑 이렇게 읽는 거랑 정보가 다르잖아. HGT 이렇게 하는데 HCCGT 다르잖아. 어떻게 읽을래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염기 서열을 이제 분석하고 읽을 때 특정한 내가 방향성을 잡아주고 그 어떤 방향성에 대한 규칙을 만들어야겠다 라고 나타난 게 바로 DNA와 RNA의 방향성입니다. 물론 이것들은 사람이 붙여준 개념이고요. 왜 어떻게 해서 DNA와 RNA의 방향성이 결정되는지는 제가 그거는 심화 영상으로 업로드를 했으니까 그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그냥 인간으로서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DNA와 RNA의 방향성을 붙인다는 거지, 실제 DNA 분자 구조상 방향성을 어떻게 결정짓는지는 제가 나중에 심화 영상으로, 밑에 심화 영상에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자, 어쨌든 메인 내용을 합시다.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방향을 결정할 때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하죠. DNA와 RNA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5', 3', 5', 3' 이렇게 붙입니다. 즉 한쪽을 이렇게 5' 방향이라고 설정해놨으면은 다른 쪽은 3' 방향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DNA 같은 경우는 이중 가닥이잖아요. 그죠? 여기가 5고 여기가 3이라고 했으면은 반대쪽 가닥은 반대입니다. 이쪽이 5고 이쪽이 3이에요. 즉 얘가 위에 가닥, 이중 가닥인데 한쪽 가닥이 가리키는 방향성과 반대쪽 가닥이 가리키는 방향성은 서로 다르다. 물론 RNA 같은 경우는 단일 가닥이니까 아래 가닥을 무시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그리고 항상 기억해야 될 거 5에서 3으로, 항상 기억해야 될 거 뭐? 5에서 3으로. 염기서열을 읽을 때 5에서 3으로 읽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가면은 이제 유전자에 대한 전사, 번역 이런 것들을 할 거예요. 실제로 이 뒤에 세포 수준에서 이 염기서를 어떻게 읽어나갈 것인가 이거를 할 건데 뭐든지 다 5에서 3이다. 5에서 3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즉 우리가 방향성을 인식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이라는 게 습관화되어 있잖아.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DNA도 5에서 3으로가 습관화가 되셔야 된다고. 항상 어디서 얘들로? 5에서 3으로.
자, 위에 가닥이 5대 3으로 이렇게 방향성이 결정이 됐다. 반대쪽은 아까 뭐라 그랬어? 반대쪽은 위에 거랑 반대다.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그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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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거를 이제 역평행 구조라고 하는데, 뭐 그거 용어는 그렇게 대충 알아두시면 됩니다. 좀 간단한 설명을 그림과 같이 해놨으니까 프린트에 그거를 참고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뭐에서 뭐를 기억하자? 이제 5에서 3으로를 기억하자. 방향성을 어떻게? 5에서 3으로 기억하자. 자, 이제 RNA에 대한 얘기를 볼게요. RNA는 뭐 이것도 재범쌤을 했으니까 DNA랑 RNA의 근본 차이는 이제 당의 구조가 다르다. DNA는 데옥시리보스를 당을 갖고 여기 있죠. 데옥시리보. RNA는 리보엑산, 리보스 당을 가진다. 그래서 D니까 DNA, 첫 스타트가 R이니까 RNA. 이거는 재범쌤이랑 했을 겁니다. 자, RNA는 뭐를 갖는다? 리보스를 갖는 핵속의 산성물질이다. 자, 근데 DNA 같은 경우는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 했잖아요. 염기 서열을 통해서. 얘도 뭐 일종의 저장 기능이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게 강조되진 않아요. RNA는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포 내 유전 정보 전달자라고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조금 이따 왜 기능이 이건지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일반적인 구조, RNA는 구조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RNA를 인식할 때 나타나는 구조는 이렇게 단일 가닥, 한 가닥짜리, 단일 가닥짜리. DNA는 두 가닥이 서로 겹쳐서 이중으로 겹쳐져 있고 이게 나선으로 꼬여져요. 그래서 얘를 이중 나선이라 했다면 RNA는 이렇게 단일 가닥으로 돼 있는데 사실상 RNA는 단일 가닥 구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구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볼게요. 종류를. 이것들만 종류가 있는 게 아니라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를 소개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메신저 RNA다. mRNA에 돼 있죠? 메신저예요. 여기 M은 메신저. 맞나? 이거? 철자 이거 맞아? 2구나. 영어를 잘 못해서. 메신저가 뭡니까? 정보를 전달한다는 소리잖아요. 자, 이 RNA의 주 기능이 세포 내 유전 정보 전달자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가 뭐 때문이냐면은 이 메신저 RNA. 이 메신저 RNA라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이 메신저 RNA를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 메신저 RNA가 무엇이냐? 자, 이게 DNA를 모식도로 그려놓은 겁니다. DNA의 염기 서열이 있죠? 핵 속에는 뭐가 있다? DNA가 있고 DNA에서 유전 정보를 저장해 놓는다. 하지만 DNA 자체가 빠져나오면 어떻게 되겠어? DNA 자체가 핵 밖으로 나오면은 자칫 잘못하다가 정보가 파괴될 수 있다. 요거는 제가 아마 세포 소기가 첫 시간에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DNA는 어떻게 해서 고이 잘 모셔놔야 돼. 파괴되면 끝이니까. 그럼 정보 소실되는 겁니다. 하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복사본, RNA라는 복사본을 만들어서 전달해 주는 겁니다. 어디다가? 리보솜으로 전달해 줍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RNA고 얘는 전달자다, 전령이다 해서 메신저라는 이름을 붙여서 메신저 RNA다 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DNA 염기서열, DNA 정보라고 하는 거는 곧 단백질의 레시피다. 특정 단백질을 만드는 어떤 레시피가 적혀 있다라고 보면 된다. 지난 시간에 했고요. 그 역할을 DNA가 원래 해야 되는데 DNA는 핵 밖으로 못 나오니까 대신 RNA를 써서 정보를 전달해 준다. 정보를 전달해 주는 RNA가 바로 메신저 RNA다. 메신저 RNA는 DNA 정보를 자, 이렇게 뺏겨옵니다. 뺏겨와요. 이 뺏겨오는 거는 다음 시간에 볼 거고요. 뺏겨서 리보솜에 갖다 주면 리보솜은 그걸 읽고서 단백질을 만들게 됩니다. 다음 볼게요. 그 다음에 rRNA인데 요거는 자, 여기서 R은 리보솜이에요. 리보솜의 R입니다. 리보소멀 RNA인데 이거는 그냥 보고 넘어갑시다. RNA는 RNA인데 리보솜을 이루는 RNA라서 리보소멀 RNA예요. 대충 이 사진에 보면은 여기 RNA라고 돼 있는 글씨 색깔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그림에도 이제 똑같은 색깔들이 있는데 대충 여기 RNA가 이렇게 얽히저기 설켜 있다. 여기 RPS라고 돼 있는 거는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포 소개할 때 얘기했을 겁니다. 리보솜은 RNA로 이루어진 덩어리라 해서 리보솜이다 라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대충 그렇다. 이 정도만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tRNA인데 t는 트랜스퍼라는 소리입니다. 트랜스퍼. t는 트랜스퍼. 트랜스퍼 RNA인데 이제 운반한다는 뜻입니다. 운반한다는 소리예요. 그럼 뭘 운반하느냐? 얘는 아미노산을 운반합니다. 아미노산은 뭐예요? 단백질의 단위체죠. 그렇죠? 아미노산의 단백질의 단위체다. 즉 단백질을 만들 때 재료인 아미노산을 얘가 갖다 주는 겁니다. 어디로? 리보솜으로 갖다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아무나 갖다 주는 건 아니고요. DNA 염기서열에 맞춰서 갖다 주는 거지. 그래서 얘는 이제 아미노산을 끌고 와야 되니까 아미노산 결합 자리가 따로 있고요. 이제 RNA 상에. 그 다음에 염기서열에 맞춰서 맞는 아미노산을 갖고 와야 되니까 염기서열을 인식할 수 있는 부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아미노산 결합 자리와 염기서열 인식 부위가 같이 존재하는 게 tRNA의 특징이다. 여기까지 해서 RNA에 대해서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센트럴 도그마를 보겠습니다. 유전 정보의 중심 원리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생명과학을 하면서 생명과학에서 절대적인 건 사실 모든 과학이 그렇지만 절대적인 건 없습니다. 특히나 얼마든지 진짜 다른 어떤 규칙성을 찾는 물리학이나 화학에 비해서 생명과학은 규칙성에 위배되는 예시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의 딱 특정한 원리로서 정해진 게 사실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무슨 원리라고 해서 돼 있는 게 생명과학에서 많이 없어요. 왜? 생명체마다 다 다르거든, 특성이. 그치만 요거 하나는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더라. 그래서 중심 원리라는 말을 붙여줬다. 자, 이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유전자 발현 과정을 얘기한 거예요. 유전자 발현은 뭐라 그랬어요? 유전 정보를 통해서 단백질을 만들고 그 단백질이 형질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유전자 발현인데, 자, 그러면은 유전 정보는 어디에 있어요? DNA에 있어. 얘는 정보야. 실제로 우리가 밖으로 표현되는 거는 뭐야? 형질이야. 형질은 누가 나타내준다고? 단백질이 나타내준다고. 그럼 이 형질에 대한 정보, 단백질에 대한 정보는 누가 갖고 있다고? 얘가 갖고 있다고. 이거를 지난 시간에 했었죠. 그쵸? 이거를 했습니다. 자, 센트럴 도그마. 유전 정보가 어떻게 생명 현상으로 발현되냐, 어떻게 형질로서 발현되느냐에 대한 게 바로 뭐다? 유전 정보의 중심 원리다. 라고 했었고요. 자, 프린트 따라갑니다. 정보를 저장하는 건 뭐라고? DNA라고. 생명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거, 생명활동을 직접 수행한다. 생명활동을 수행한다는 소리는 그게 어떤 생명체의 특징으로 나타난다. 즉, 형질로서 나타난다. 뭐다? 단백질이다. 자, 근데, 첫 시간에도 얘기했고, 제가 이 파트를 들어와서 눈이 얘기했지만, DNA가 밖으로 나와서 DNA 정보를 바로 읽어가서 얘를 만들 수 있다, 없다? 못한다. 그렇게 했다가 자칫 잘못하다 DNA 망가진다. 그럼 큰일 난다. 그래서 중간에 곁다리로 껴가는 게 있다. 얘에 대한 정보를 복사해서 실제 단백질을 만드는 리보솜까지 연결시켜주는 녀석이 있다. 그게 바로 뭐다? RNA다. 그래서 대표적인 RNA는 뭐라고 했어? 메신저 RNA가 RNA 종류 중에 대표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 둘을 이어주는 게 바로 RNA다. 얘가 전달자. 그럼 얘가 전달자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유전 정보의 중심 원리다라고 하는 거는 DNA에서 어떻게 형질이 나타나느냐. 즉, DNA에서 RNA로 정보가 한번 복사된 다음에 얘를 통해서 실제 단백질을 만든다. 요게 바로 유전 정보의 중심 원리고, 요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 부르자? 센트럴 도그마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요게 센트럴 도그마예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요게 센트럴 도그마예요. 요게 중심 원리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가 됩니다. 뭐가 추가되냐? 이런 것들이 추가돼요. DNA가 지 스스로 복제를 하네? 왜? 세포 분열할 때 내 거 정보를 복사해서 다른 세포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떨어져 나온 세포한테 줘야 될 거 아니야. 즉 그러면 DNA가 복제가 되더라. 근데 야, 바이러스라고 하는 걸 예시를 들어보니까 바이러스 애들 중에서 이걸 갖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 바이러스는 우리 몸에 기생해서 자신의 유전체를 이제 발현시킨 놈인데, 되게 걔네들 RNA를 갖고 있는 녀석들이 꽤 많아요. 근데 걔네들을 보니까 RNA에서 DNA를 뽑아낼 수도 있네? 이렇게. DNA에서 RNA로 정보를 복사하는 것을 전사라고 합니다. RNA에서 정보를 가는 것을 거꾸로 간다 해서 역전사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이런 것들이 생겨났고요. 또 가만히 RNA라는 걸 보니까 이 RNA 녀석도 가끔 보니까 복제를 하는 녀석들도 있더라. 그래서 RNA도 복제한다. 이런 것도 추가되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RNA까지는 정보잖아. 염기 서열로 되어 있는 정보예요. 이것을 실제 발현하는 단백질로 바꿔버린다 해서 이 과정을 번역이라고 하거든요. 트랜슬레이션, 번역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까지 해서 센트럴 도그마 이론이 완성이 됐습니다. 즉, 유전 정보의 중심 원리는 DNA에서 단백질까지 어떻게 정보가 전달되느냐가 기본 골자고, 거기서 DNA와 RNA 복제, 그리고 RNA에서 DNA로 정보를 거꾸로 나갈 수도 있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까지 추가한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 나오죠. 요건 잊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일단, 자, 역전사랑 RNA 복제까지는 이거는 조금 지워봅시다. 역전사랑 RNA 복제는 우리가 안 다룰 거니까 이거는 패스하고, DNA 복제, RNA 전사, 단백질 번역까지만 본다면, DNA에서 RNA로 정보가 복사되는 것은 어디서 한다? 핵에서 한다. 단백질을 만드는 리보솜은 어디 있다? 세포질에 있다. 세포질에 있다. 그래서 여기서 단백질이 번역된 요 과정 어디서 일어난다? 세포질에서 일어난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제 나머지 시간은 다음 주에 실제로 여러분들을 만나서 하게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온라인 클래스로 진행되는 강의는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보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이 짓을 이제 드디어 그만할 때가 됐네. 자, 그럼 다음 주에 건강하게 뵙겠습니다.